자, 우리가 현재 발표 자료 작성과 관련한 강의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주제로 발표 자료의 기획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활동은 발표라는 것이죠. 이 발표라는 의미를 한번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라고 하는 거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니면은 어떤 강연장에서 자기의 내용을 강조하는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따위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라는 형태로 발표라는 걸 쓰지만, 우리가 당선자를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선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결과로서 어떤 사람이 당선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다가 알리는 활동인데,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할 때 발표하고는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성명을 발표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르거든요. 뭐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도 이 세상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형태의 발표도 있겠지만, 이 논문이란 내용이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해서 청중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전개하는 활동, 이런 것도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상황에서는 발표라고 하는 거는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일종의 공지라고 하는 내용의 발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잘 구성을 해서 청중들에게, 그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활동, 이거를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번 강의 시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발표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어나운스먼트 하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하는 활동이겠죠. 그래서 이 발표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요거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잘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만약에 교수님이 기말보고서로 발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하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공지사항을 발표했어요. 그런 거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나운스먼트죠. 그러니까 공지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적절하게 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이런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하는 발표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그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이제 발표라고 하는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식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맥락에서 또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게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은 놀이장에서 모여서, 이런 거는 좀 발표라고 하기 힘든 거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 발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발표는 어떤 틀에 맞춰서 공식적인 맥락에서 제공되는 활동이다. 이런 거를 꼭 전제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의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시연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데모 한다고 줄여서 얘기하지만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소개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전달하는 강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공표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연설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은 왜 하느냐 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은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어나운스먼트 하는 게 아니라 내일 6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라는 수준의 알림이 아니라 서로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만드는 활동이 알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독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부추기는 거죠. 뭘 하게끔.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해서 그동안에 뭔가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하려고 마음만 먹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동기부여니까 이런 활동이 또 전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 같은 거를 알려주는 것도 소식 전달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뉴스라고 하는 포맷을 통해서 어떤 시간과 장소, 어떤 그 간단한 사실만을 알려주는 그 발표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들어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발표의 내용에 부합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의 구성 요소. 보통 우리가 뭐 연극 그러면은 무대가 있어야 되고 대본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3요소, 4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발표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발표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요. 혼자 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이 발표는 항상 쌍방향, 양방향, 상호작용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반응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전달 툴,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즘에는 우리는 이제 흔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뭐 도구 같은 것을 쓰기도 하겠지만, 어떤 칠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이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전달하는 도구들이, 그러니까 프린트물, 그러니까 핸드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전달 도구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제 그거를 정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자료를 실제로 결과물인 거죠. 이거를 그대로 전개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발표 자료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간과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예행 연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보통 우리도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끝날 때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질문할 내용이 있으세요? 뭐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내가 준비한 거는 대본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원고에 의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순서에 의해서 제대로 짜여져 있는 형식으로 전달을 하면 되지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응수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두렵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발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전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발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수업 시간에 다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공부의 의미로서 활동으로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발표를 하거나 단순하게 뭐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보통은 학습의 한 과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데 주간 발표를 한다라든가 학기말 발표를 한다라든가 월간 발표를 한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학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학생들이 자기가 연구한 주제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활동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발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자료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나 영상,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같은 걸 통해서, 슬라이드가 없이 그냥 발표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요구사항을 할 때 파워포인트 자료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이제 예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수적인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이 끝나면, 그러니까 일방적인 발표가 끝나면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질문에 따른 또는 발표에 따른 평가, 교수님들의 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동료 평가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이죠.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고,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뭐 골목길에서 우리가 뭐 발표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딱 규격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게 학습 활동으로서의 발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개인 과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팀 과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팀을 대표해서 뭐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팀의 일원이지만 뭐 다른 학생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그룹 활동으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발표하고 강의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지만 강의 형태로 발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앞에서 하는 거는 100%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발표를 할 때는 그냥 발표를 하고도 할 수 있지만 강의 형태로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발표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적이면서도 그다음에 동적인 활동이다. 동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나 영상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근데 이런 시각 자료 활용이 필수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발표를 할 때는 이 시각 자료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필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을 설득하거나 정보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발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강의보다는 좀 시간이 짧을 수 있죠. 특히 수업 시간 하는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시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죠. 보통 뭐 2분,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의보다는 이제 약간은 컴팩트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이나 업무, 그 다음에 연구 발표, 이런 환경에서 이 발표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의인 경우에는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활동이라는 의미는 이제 예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있고, 이건 어떤 틀에 딱 얽혀 있어서 내용이 정해져 있죠. 목차도 정해져 있고, 내용도 수준도 엄밀하게 잘 정제된 상태에서 전달하는 게 강의라고 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발표는 잘 모르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강의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중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외우기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활동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중의 교육 활동과 그다음 정보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중에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목적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발표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이라든가 학술 회의라든가 전문성 개발,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교육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와 강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준비할 때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활동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로 학교의 학습 활동으로서 발표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의적은 아니겠지만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앞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발표 연습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 자기 스스로 발표 자료를 작성해서 쭉 만들어 보면서 괜찮다, 그림도 괜찮고 뭐 순서도 잘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 같은 걸 체크하고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습, 예행 연습 이런 거는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을 배려하지 않은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청중의 수준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지금 나한테서 듣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료들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엉뚱한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준비한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나는 이런 거를 보여줘야지, 나는 이런 걸 준비했다는 거를 자랑해야지 하는 수준에서 발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잘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그냥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약간 재미가 없죠. 그리고 청중들의 어떤 집중,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각 자료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난 잘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끝난 후에 아니면 중간에라도 누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있을 수 있는지도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상 질문이 뭔지를 한번 뽑아보는 것도 이런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이 구성 자체를 발표 자료의 순서나 이런 게 맞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결론을 먼저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뒤쪽에서 얘기할 거를 앞에서 먼저 얘기하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이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정보가 과다하게 돼서 청중들이 이해도를 오히려 더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약속한 시간에 끝낼 수 없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너무 많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보여주는 자세가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많이 하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저는 뭐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을 못 지켜서 발표 시간을 굉장히 끌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예행 연습 같은 거를 해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상 질문 같은 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또 시간 조절에 대한 대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발표장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컴퓨터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가 자기가 원래 사용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죠. 아니면은 발표장에서는 뭐 환경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의 색깔이나 색상이나 아니면 뭐 글꼴의 크기 이런 것도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하면서 해야 되고 아니면은 슬라이드만 보여줄 수 없으면은 프린트물 같은 것도 나눠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환경이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지 않는지 이거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이 발표자들이 발표장에 와서 뭐 하다못해 파워포인트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마우스 클릭 같은 거를 잘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전달하는 사람의 어떤 신뢰성, 전문성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오히려 잡아먹거나 궁극적으로는 이 발표 평가 점수 이런 것도 감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 수업 시간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강의장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잘 들여다보고 내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여러 가지 장비, 마이크, 뭐 이게 무선 마이크인지 유선 마이크인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마이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실제 뭐 마이크도 좀 잘 다루면 좋겠고 컴퓨터도 좀 잘 다루면 좋겠죠. 여러분 발표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버벅거리면서 발표하는 사람이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서로 이제 민망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과하기 쉬운 활동들을 좀 유의하면서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간과할 점들을 뒤집으면 우리가 발표 자료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열심히 하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발표 예행 연습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잘 고려를 해서 나중에 발표장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자기가 가지고 온 자료를 발표장 환경에 맞게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걸 기능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발표용 소프트웨어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구글 슬라이드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이걸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에 가면
요즘에 많이 특히 IT 중심의 기업들은 구글 슬라이드 같은 거를 좀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쓰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다음에 프레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헝가리 회사에서 만든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약간은 전체적으로 그 슬라이드를 좀 누비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용도로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것도 좀 유명하기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거고, 키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애플에서 만든 일종의 파워포인트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키노트도 뭐 애플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애플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키노트를 쓰는 경우도 많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레 오피스라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해당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무료로 굳이 사용료라든가 구입비를 들이지 않고서 쓸 수 있는 오피스 패키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임프레스라고 하는 게 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처럼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덜어 쓰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프레지처럼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웹브라우저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발표 자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팜플렛도 그렇고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쓰는 사람도 많을 텐데, 굳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기능적으로 다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다르게, 색다르게 이런 것들을 좀 잘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써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 활동으로 또 기업에서 활용할 때는 파워포인트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키노트는 애플 제품에서 쓴다고 그랬지만 파워포인트 라이센스가 있으면 뭐 애플에도 깔 수 있고 설치는 어느 군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위주로 우리 강의에서도 이제 파워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할 것이고, 이거를 잘 쓰는 것만 잘 익혀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는 키노트에서도 불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에서 다 불러드릴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임프레스에서 다 불러드릴 수 있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파워포인트가 돼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좀 기능을 익혀두면 좋은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 전시장에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품 발표장에서 뭐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다. 그럼 발표를 굉장히 멋있게 하죠. 거기 이제 파워포인트처럼 거기는 이제 물론 키노트 같은 거를 쓰는데, 거기서 발표 자료를 딱 만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 그림, 영상 같은 걸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발표를 깔끔하게 하고 임팩트 있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또는 학술 회의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되면 내용 전달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의 자료를 만들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 자료를 만들든 이거는 학습 활동으로서의 자료를 만드는 거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고, 보통 기획 자료라든가 마케팅 홍보용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잘 인식을 해서 너무 시각적인 강조점에만 주안을 둬서 발표 자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글도 있어야 되고 그림도 좀 있어야 되고, 여기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 106% 이런 거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수업 시간에 짧게 내가 조사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료로서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발표 자료의 구성은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이 학생으로서 수업 활동에서 발표를 하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종류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요약해서 발표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논문을 요약한다든가,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읽고 줄거리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요약 발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독후감을 쓰는 것처럼 이런 걸 감상문 쓰는 거 있잖아요. 어디를 갔다 와서 소감 같은 거를 쓴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논점을 제대로 살려서 주장하는 바가 잘 스며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계량적이 됐든 정성적이 됐든 어떤 대상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안하고 해결 방안이 어떻게 다른지는 뭐 나중에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액션 플랜이라고 영어를 그대로 일상에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추진 계획을 쭉 나열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시간 순위 있을 수도 있겠고, 이거는 사실에 기반한 거죠. 뭐 자기의 생각을 주로 피력한다라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이런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 같은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각각의 발표 유형에 따라서 발표 자료들은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영상을 달리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